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입니다. 2018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1월 2일 부동산 뉴스 진짜 오랜만이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부동산 뉴스를 안 읽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안 읽었더니 정말 꿈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매일매일 읽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면서 보냈던 건 아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는데 아직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작업물들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부동산 뉴스 읽는 시간이 연초에는 조금 짧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집값 계속 오르고 경기는 약보합, 지방은 하락할 듯이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언론사마다 올 2018년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상, 전망 등을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그 기사들 내용 중에서 하나를 꼽아봤습니다. 왜 제가 이 언론사의 내용을 꼽았느냐? 네, 저도 여기 참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올려봤어요. 일단 질문 항목 보겠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50명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보면 일단 상승 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상승할 거다. 상승하는 폭은 얼마 정도 될 거냐. 3% 미만 정도 상승할 거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현 수준이 한 30%.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한 70% 가까운 분들이 지금이거나 3% 이상의 완만한 상승 정도, 3% 미만 하락까지 점친 분이 8% 정도 있으니까 한 75% 정도는 현 수준이거나 약간 오르거나 약간 조정받는 그 정도의 부동산 가격을 이제 내년 2018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고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5% 이상 하락, 3-4% 선에서 하락할 거라는 분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3-4% 선에서 상승 또는 5% 이상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한 분들까지 계셔서 보합이거나 전체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저는 어디 찍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요 3% 미만 상승 저도 여기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울 제외 수도권이라는 얘기인데, 서울 제외가 나왔죠. 사실 이제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모양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현상이 올해 내년 좀 더 짙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그러면 서울 제외 수도권은 어떻게 되느냐? 현 수준 그냥 보합세가 36%로 답변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3% 미만 하락, 약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 분이 한 30분. 그 내용만 약간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조금 하락 포지션, 3% 미만의 하락 포지션도 되게 많이 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지금 사실 올해 2018년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상승 베팅을 하기는 조금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 딱 눈에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 미만 하락이 30% 정도, 그 다음 현 상황이 한 36% 정도, 3% 미만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도 한 16%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에서 4% 정도 하락할 것이다가 14%까지 있었으니까 보면 대략 하락 베팅이 한 44%, 보합이 36%, 그리고 조금 완만한 상승 16%. 그러니까 수도권 시장은 아무래도 서울 시장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다음은 지방인데요. 지방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5% 이상 하락도 22%, 그 다음에 3에서 4% 하락도 20%, 그냥 보합 3% 미만 하락이 28%, 보합 정도가 26%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보합 또는 이렇게 많이 가격이 빠질 것이다. 참고로 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 서울 제외 수도권은 어디 찍었느냐, 제가 요 16% 중에 하나입니다. 3% 미만 상승으로 찍었고요. 저는 서울 제외 수도권도 물량이 있어도 가격이 그렇게 빠지기보다는 조금 오르지 않겠냐. 3% 미만이라는 거는 보합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냐, 이 정도에 저는 베팅을 한 거고,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3% 미만 하락, 저 28%에 속하는 여기에 찍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의 의견은 그래요. 이게 질문이 제가 자신 있는 부분도 있고 자신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자신 있다 없다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잘 모르겠는 부분에까지 답을 해야 되니까 좀 그랬습니다. 자, 2018년도 여유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디를 권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44% 제일 많았고, 재개발 주택이 10%, 중소형 빌딩이 14%, 토지가 10%, 기존 아파트가 8%.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일단 선호도는 높았어요. 올해도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았죠. 물론 이제 강남권의 기존 아파트들도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중소형 빌딩을 살 때다 또는 이제 재개발 주택을 살 때다 10% 이 정도 됐는데, 저는 뭘 찍었을까요? 빤하지 않나요? 네, 저는 재개발 주택에 찍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재개발을 앞둔 주택에 찍었는데요. 뭐 재건축 아파트가 유망한 투자처일 수도 있겠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재개발,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상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면 굉장히 초기 단계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추진이 단계의 초기 단계의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올해 변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갈 거냐 어떨 거냐, 이런 문제는 또 이제 막상 닥쳐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제 사업이 가고 있는 재건축은 사고 싶어도 굉장히 사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연 여유자금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목돈을 투자를 해놓고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투자하고 싶어도 막상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사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빡빡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상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었는데 뭐 결과는 봐야죠. 2018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지역이 어디냐라는 질문에서도, 이제 이 질문은 여기 그래프로 안 나왔는데, 그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 4구, 강남 66%가 강남 4구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게 가셔야 되는 모양새일 것이다라고 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투자 유망한 상품 부동산 또한 이 강남 중심으로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유망할 것이다, 44%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 저는 아까 재개발 주택 쪽을 찍었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를 것이라 그랬죠. 저는 그냥 기타라는 부분을 꼽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한, 제가 그냥 제 그 나름대로 내린 의견은, 오히려 올해 덜 올랐던 지역들이 가격 갭 메우기를 하면서 조금 맞춰나가면서 가격이 반등하면서 상승하지 않겠냐,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2018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에 길게 글을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블로그 오시면 제가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글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매수자들이 이제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뭐 언론의 발표라든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좀 공포감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 물건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물건들이 시장에 사라지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좀 쫓아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양새들을 보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가는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양극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올해 2018년부터는 또 많은 부분들에 더 규제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정부가 말 그대로 과잉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 신DTI를 도입한다든가, 그러니까 대출을 꽉 틀어막는 부분이라든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어쨌거나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도 너무 많이 올라있는 부동산들이 더 막 치고 끝도 없이 뭐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조정이 올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각종 조합들이 정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슈화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도 되게 뜨거웠고, 연이어서 또 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데는 살 수 있는 재건축은 어디냐라든가 이런 언론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한 노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18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아마도 올 6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보유세 강화 부분, 제 생각에는 재산세를 뭐 전체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부담을 더 늘리면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비싼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 어떤 투자 세력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조금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증세,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기존에 진짜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이 더 치고 끝없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조금 횡보하는 중에 이제 아직까지 덜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가격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 아직 안 올랐네, 차라리 이거라도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조금 분산이 되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뭐 서울 수도권의 인기, 뭐 괜찮은 물건들 이런 데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갭매우기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의견은 일개 개인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개인 감에 의존해서 뭐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안 되고 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여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점프해서 올라가고 막 폭등하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뭐 올 여름 이후면 향방이, 올 봄만 사실 지나더라도 어떤 향방은 분명히 보일 것 같으니까요. 2월달, 3월달 부동산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부동산 TV에서 이런 흐름들, 인기 지역들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의 어떤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설문에 답한 50명 전문가 중에서 집을 만약에 신규로 구입하거나 추가로 구입한다면 언제 사는 게 좋겠냐 이 질문에 42%가 답을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네요. 그러니까 2018년 1분기라고 하니까 1, 2, 3월 안에 사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4월 달부터 다주택 중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토해내는 물건들, 좀 사전에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급매로 1, 2, 3월에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주신 분들이 42%로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한 18% 정도는 2018년 하반기 정도 사라. 상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반기에 방향성을 보고 사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이 18% 정도 있었고, 아예 올해는 말고 내년 2019년 가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24%. 그 다음에 2년 이내에는 사면 안 된다. 이미 너무 올랐다.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8%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뭐 내년에도 부동산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뭐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뭐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매우 그렇다 포함해서 절반 정도였다고 하니까 설문에 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 설문조사 이후에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약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연이어서 기사 두 꼭지만 보고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읽어볼 기사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8년하고 19년에는 굉장히 좋은 분양 물량이 나올 게 많습니다. 2017년보다 어떻게 보면 질로 따져서는 더 좋은, 말 그대로 입지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에는 훨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분양 물량들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뭐 되게 사상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들이 올해도 되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당장 수준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상되는 숫자가 더 많지요. 약 한 5만 가구 정도 공급될 거라 그래요. 기사에서는 일부 단지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들 쭉 놓고서 뭐 어떤 거 언제 분양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 좀 설명해보는,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단지들 보면 강남권의 아파트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포주공 4단지, 개포 그랑자이가 올해 분양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서초구의 우성 1차 아파트, 우성 2차, 3차는 STG, STGS, 여기는 벌써 다 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초구의 그 강남역하고 양재역 사이에 있는 독수리 오영제라고 불리는 단지들이죠. 그래서 5개 단지들 중에 2개는 했고, 우성 1차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금 어저께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 아파트, 거기도 자이예요. 무지개 아파트 나올 거고, 그 옆에도 신동아 아파트도 아크로,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거기도 재건축할 거고, 뭐 이 물량 중에서 일단 빨리 나올 게 우성 1차가 빨리 나오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언제 나오느냐 계속 얘기했었던 개포 8단지. 여기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DH 자이.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이랑 공동으로 하는 DH 자이. 일반 분양이 한 1690세대 정도라서 이것도 지금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죠. 뭐 이것도 있고. 다음 DH 반포라 그래서 서초, 요거는 이제 그 3호가든 3차 재건축, 서초, 반포랑 서초랑 그쪽에 있는 데죠. 뭐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남권역의 재건축 분양 물량들이 올해도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분양이 있었죠. 양천구 신정뉴타운 1-1구역이 작년에 이제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라는 이름으로 분양했었는데, 그 옆쪽에 보면 이제 목동, 요새 또 목동 재건축이 굉장히 핫한데, 목동이 가까이 있는 이제 신정 레미안, 신정 2-1구역이 또 3월 달에 분양한다 그래요. 여기도 분양 있고, 그 다음에 뭐 청량리 롯데캐슬이라 그래서 요거 청량리역 앞에 뭐 65층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도 사실 기다리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 아현뉴타운의 염리 3구역 자이도 또 작년에 나온다 하다가 안 나왔는데 이제 아마 올해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시간이 걸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거여 마천 뉴타운 송파구 2-2구역,
예, 송파 파크 센트럴. 예, 그 바로 옆에 보면 더 큰 규모의 거여 2-1구역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 일반 분양 개수도 꽤 많아요. 그래서 거여 마천 뉴타운 2-1구역. 지금 약간 막판에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올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도 있고. 그리고 과천이 작년 하반기에 원래 분양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과천도 다 밀렸죠. 이제 그 밀린 물량들이 올해 또 나올 거라서 이렇게 과천 분양 물량들. 그래서 올해는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작년처럼 이런 분양 물량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신규 분양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청약들을 하면서 어떤 시장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들이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이었다고 하면 이제 공공주택지구 또는 택지지구 분양 물량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남권, 그러니까 강남 쪽 말 그대로 좀 강남 비싼 집이 있는 그 바로 밑에 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비싼 좀 괜찮은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분양 물량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과천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예,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아무래도 이 과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에 이제 꽤 규모를 갖춰서 이제 이렇게 택지지구처럼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업무지구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주거지역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쪽 관심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다음 원래 작년 연말에 분양하기로 했던 하남 가밀지구, 하남 가밀 같은 경우는 송파랑 위례신도시 그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남 가밀지구가 원래 작년 이제 11월 뭐 이쯤 분양할 것처럼 그랬는데 아마 1월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 포엘시티 분양이 1월 중에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북일의 쪽도, 왜냐하면 북일에도 일반 분양 다 할 줄 알았는데 이 땅 받은 건설회사들이 민간 임대로 다 돌려서 이 중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올 단지들은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북일에도 이렇게 있고, 이것처럼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청약하고 싶어하는 인기 공공주택지구 물량들도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청약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작년에 분양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가밀이라든가 지금 아까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뭐 3월, 4월 이 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또 청약할 만한 그런 단지들이 있는 거고, 뭐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도 올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뭐 넣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더 분양 청약해볼 만한 인기적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뭐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논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남이 좋게 얘기를 해야 기분이 좋고, 좀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의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제가 부족하죠. 부족한데 근데 사실 그냥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니까 할게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게 되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또는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겁게 느껴지는 게 분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당장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매수하기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게 확 와닿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재건축 물건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면 중간엔 못 팔 거 감안하고, 조합 설립 인가나면 못 팔 거 감안하고 장기 투자를 고려해서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되면 나는 그냥 장기로 들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재개발 쪽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뭐 재개발 주택이 유명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냥 고르기처럼 하나 고른 의미고요.
재개발 주택도 막상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살려고 가면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재건축 투자하는 거 못지않게 많은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일단 투자 금액이 커지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들 프리미엄 몇 천만 원 하던 시절이야. 피에다가 종전에 권리가액에 이주비 빼고 사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거래가 왕왕 발생하고 여전히 살만하다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인기 지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만 뭐 2억 몇천, 3억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당장 피는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현금이 다 오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 이주비 승계 문제가 예전처럼 이주비가 다 승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 생겼고, 특히나 이제 가뜩이나 그 사업 단계가 앞선 단계에 있는 이주 단계가 아닌 좀 초기 단계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박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재개발 투자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재개발 투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여건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뭐 신규 분양으로 내 집 마련하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좋을 거다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당장 청약 경쟁률이 말해주잖아요. 아까 뭐 올 하반기에 정비 사업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들이 좋은 게 많다라고 저도 뉴스를 읽었지만, 실제로 분양 물량이 조합원들 받고 나서 남은 일반 분양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개포 4단지도 그렇고 한 25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아까 개포 8단지는 좀 예외적인 물량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염리 3구역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결국 수요에 비해서 이 분양 물량들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조합원들이 받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좀 그래도 물량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요새 뭐 인기 있는 단지들이라고 하는 데들 청약해보면 청약 가점 커트라인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잖아요. 뭐 경쟁률 몇십 대 1은 다반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통장을 들고 있으면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가점 수준에 있는 그 몇몇 분들한테만 사실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1주택자 또는 가점이 높지 않은 무주택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에는 또 고민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비사업 쪽에서 하나의 또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비사업에 작년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이 재당첨 금지 규정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용이 되게끔,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받은 전례가 있으면 5년 내에는 다른 걸 받을 수 없게끔 만든 이 내용이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오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나 투자하려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또는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추가 투자를 하게끔 아예 마음을 못 들게 해요. 왜냐하면 딴 걸 뭔가를 받아버리면 내가 들고 있는 거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올 2018년에 투자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5년 내에 뭐 재개발 투자 또는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 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가시권에 있는 단지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 들어요. 사실은 청약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히 부담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된 데는 못 사니까, 이미 조합원주의 변경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고, 재건축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매수한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면 나는 팔 수가 없으니까 신중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길게 묶여야 되는 게 부담이 될 거라 그랬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면 프리미엄들이 높아가지고 지금도 가볍게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이제 일반 분양 중에서도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이력하고 맞물려가지고 대상자가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재개발 재건축을 뭔가를 산다던가 또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하는 것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 쪽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꽉 묶어놨어요. 지난 파리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재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전방위로 꽉 묶어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온 저의 또 다른 결론은 뭐냐면, 이 정비사업 투자로 사람들이 가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고, 결국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더 투자하겠다는 시장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아파트들, 기존의 인기지역 아파트들,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서 덜 오른 지역들, 이런 애들이 반대급부로 어떤 대체 투자처 또는 대체 수요가 그쪽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변수가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게 전세 끼고 그냥 아파트 사는 게 결국은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피해 나간 이걸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보유세를 중과하고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정부가 방침을 뭐 올해 이제 6월 이후에 세우고 하면서 압박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요걸 피해가는 그런 어떤 또 투자자들은 꼼수 어떤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하겠지만 또 이 보면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그런, 실질적으로 혜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 자체도 또 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에 대해서는 뭐 가봐야 알겠죠. 어떤 식으로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보면서 이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해야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꽁꽁 막힌 상황에서는 분양은 또 뭐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오히려 기존 아파트 시장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쭉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들길래 한번 마무리 내용으로 오늘 쭉 이 내용 전형 읽으면서 오늘 부동산 TV 영상에서 마지막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쉬었다고 어리버리한 게 많이 느껴지네요. 이래서 한번 쉰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호흡 잃지 않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어본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않으셨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